sky is blue, the sun is high. Sitting here on my own, I think of you, you're on my mind, you know. To me that's alright. Green grass on my... 안녕하세요. 드디어 학사사 오피셜 채널이 탄생했습니다. 네, 저는 학교사회복지사 1기 수련 슈퍼바이저 이윤정이고요. 네, 소개할까요? 네. 네, 저는 학교사회복지사 1기 수련생 이수민, 저는 1기 수련생 이재영. 신아림입니다. 자, 그동안 수련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죠? 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제부터 낱낱이 아주 예민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파헤쳐드리는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인터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제2기 수련 학교사회복지사를 뽑았는데 수련 학교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희 올해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사회복지사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련 학교사회복지사 인터뷰 어떤 순서로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사회복지사 법제화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궁금해하실 수련 제도에 대해, 세 번째는 저희 2021학년도 제1기 수련생이 있습니다. 수련 선생님들 모셔서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사회복지 법제화입니다. 그 전에 학교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윤정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죠? 네,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님들이 정의를 내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에서 학생,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또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예방하고 또는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돕는 학교 교육복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교사회복지가 이제 법제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엄청 이렇게 어렵게 정말 그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드디어 2018년에 11월 23일,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정춘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이때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영역별 자격이 그동안 이제 민간 자격이었거든요. 국가 자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그 영역의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법적으로 너희는 전문가야 라고 인정받는 기회가 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학교사회복지사 법제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련제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수련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련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시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필수고요. 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없으면 사실 학교사회복지사 수련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매해
2월이나 3월 초에 걸쳐서 네, 수련 학교사회복지사를 모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련 기간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때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가 1차 통과가 된 후에는 면접을 통해서 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네, 선발이 됐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너무 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힘든 물론 이제 과정인데 1000시간, 무려 1000시간의 수련을 거치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신하림 선생님도 1000시간을 그 고된 시간을 거쳐서 네, 수련을 마치셨는데요. 1000시간 안에는 830시간의 학교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이 있고 150시간 학교사회복지 전문 교육을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시간은 네, 개인적으로 학술 활동을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되고요. 수련 기간은 우리 학교가 시작하는 매해 3월, 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1000시간을 다 마치셔야지 예, 실천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제가 아니죠. 다시 질문드리니까 하나 더 남았어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필기시험입니다. 저희가 1000시간의 수련을 마치고 네, 필기시험을 2월에 보게 되는데요. 이 필기시험 내용은 학교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인데요. 필기시험을 합격이 되면 네, 이제 별도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네,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력서랑 면접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력서 양식은 어디서 네. 구할 수 있는지. 네, 이력서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학교사회복지협회에서 공동으로 수련 학교사회복지사를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면요. 수련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 정보란에 저희가 2월 초에 네, 올해의 수련생을 구한다라고 구인 정보를 내고 있으면 거기 안에 양식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면접이 남아있는데 혹시 필수 면접 질문 있을까요? 맨입으로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또 수련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100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몰입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또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 열의,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또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야지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 네, 당연히 이제 전공 지식, 네, 얼마큼 전공 지식을 좀 잘 알차게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쌓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요. 또 수련은 실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무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수련 기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첫 해에는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수련생들이 수련 학교로 만약에 이제 배정이 됐을 때 출퇴근 거리라든지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게 됐을 경우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네, 기타 사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제1기 수련생 인터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안녕!